예, 지금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또 현실적으로는 코로나 3차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실과 기대 사이에서 그 어딘가 걷고 있는 미 증시인데요. 다우지수는 역사상 처음으로 3만 선은 밟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전략이 유효한 건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한진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간밤 미증시는 이제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다시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역사상 고점 근처에서 계속 이제 방향성을 다시 탐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전망을 가지고 가면 좋은지 진단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1차 팬데믹 때 상반기 때 주가가 급락을 하고 이걸 딛고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전 세계 증시 중에서 지금 미국 증시가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이면에는 뭐 유동성 그리고 놀라운 그 메가테크 중심의 기업들의 성장 기업들의 실적 증가 이 두 가지 요인이 지금 증시를 견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미 나스닥과 S&P 500은 전고점을 다 돌파했죠. 네. 1차 팬데믹, 1차 급락기 때와 비교하면 나스닥은 뭐 지금 70% 올랐고 S&P 500도 지금 50% 정도에서 신고치를 이미 경신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근데 다우가 만약에 이제 신고치를 경신하면 3대 지수 모두 이제 그 신고치에 이제 동참하면서 가장 보수적인 잣대 혹은 좀 전통 기업이 많은 소위 가치주라든지 좀 그 비기술주, 난테크주들이 많은 다우 지수마저 이제 신고치를 경신한다는 의미는 전 세계 증시가 본격적으로 좀 불마켓에 다 동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가 지금 팽배한 상태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말씀 주신 것처럼 유동성의 힘, 돈의 힘, 이게 돈 풀린 것들이 어디 가느냐, 이제 성장주 위주로 기술주의 실적이 기반이 되면서 이쪽으로 쏠렸었는데 이제는 묵직한 경기 민감 섹터마저도 힘을 내주면서 이 함께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의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이거일 것 같아요. 팬데믹 사태와 맞물려서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우리는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양면성이 있죠. 팬데믹이 온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또 이번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까지 이번 겨울을 넘어가면서 내년 봄까지 경제 전망 혹은 뭐 기업 실적에 대한 뭔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팬데믹이 2차 팬데믹이 지금 뭐 아주 가볍게 지나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은 뭐 더 그렇지만, 그러니까 특히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관광 여행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1차 팬데믹이 진행됐을 때에도 지금 여름을 지나면서 올 하반기라든지 내년에 대한 경기 전망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한번 1차로. 유독 타격이 컸어요. 네, 근데 이번에 또 2차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내년도에 바라보는 뭐 어떤 거시경제의 궤적이 예상보다는 조금 더디고 밋밋하게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차피 마켓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백신은 나올 거고, 그게 뭐 전반적으로 바이러스가 물러가는 게 여름이냐, 혹은 뭐 내년 가을로 넘어가느냐, 혹은 조금 더 좀 지연되느냐, 뭐 이런 정도의 문제지. 시장은 결국 그 다음까지도 어쩌면 비욘드 바이러스 어떤 그 다음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큰 문제는 아닌데 말씀해 주셨듯이 결국 좀 주도주의 싸움. 그러니까 주도주가 만약에 2차 팬데믹이 너무 고약하게 온다면 전체를 다 이제 조정시키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에서 이제 2차 팬데믹이 온다면 오히려 언택트 관련주들은 뭐 조금 더 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조금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부담이 없고 그리고 내년도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이러한 시클리칼 가치주, 에너지주 이런 쪽은 조금 더 이렇게 다시 주저앉을 가능성. 그래서 마켓에서 지금 어쨌든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 주도주의 순환이 매끄럽게 이루어질 거냐,
예. 아니면 좀 둘 다 안 되는 쪽으로 거칠게 팬데믹이 올 거냐. 예. 내지는 뭐 팬데믹이 워낙 빨리 이제 뭐 순식간에 지나가고 백신도 이제 바로 보급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약간 눌려 있는 밸류에이션상 부담이 없는 이러한 그 전통주, 시클리칼, 경기 순환주, 뭐 내구 소비재 혹은 금융 이런 쪽에다 좀 초점을 둘 거냐라는 쪽에서 지금 약간은 살짝 이 팬데믹 때문에 좀 혼란에 빠진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제 증시도 이제 그런 모양에서 조금 그 우왕좌왕하는 뭔가 정리가 안 된 이제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구간이라고 네, 봐야겠네요. 네. 이제 퐁당퐁당 장세에서 과연 한 번은 우리가 거쳐야 될 것이고, 사실은 처음에 팬데믹이 왔을 때는 이게 미지의 세계였기 때문에 정말 큰 공포감이었고 불확실성이었고 칼날같이 공포가 왔다가 시장은 미래에 또 지향적으로 빠르게 또 미래 그 다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지만, 현재 구간에서 이제 3차 팬데믹을 맞고 있는 이 구간에서는 과연 전체가 다 무너지고 있다가 살아날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어느 정도의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또 함께 실적이 늘어날 만한 언택트 관련이나 기술주가 주도를 다시 할 것인가, 이 싸움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포착이 안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경제 지표의 발표에 따라서 조금 약간은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그런 어떤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그저께 같은 경우에 소매 판매 10월치가 나왔을 때 기대보다 좀 낮게 나왔거든요. 0.1%. 예상치는 0.5%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팬데믹이 조금 세게 오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뭐 기존 기술주들이 조금 움츠려든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도 뭐 연말까지는 뭐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소비의 위축이 우려가 된다 그러면 그 기댈 수 있는 부분이 부양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양책이 나오긴 할까요? 일단 뭐 미국 재정 부양책은 올해 GDP의 12% 넘게 일단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도 그 이상으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 1월 5일 날 조지아주의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만약에 이제 2석을 민주당이 더 확보를 해서 지금 이제 하원은 뭐 가져갔으니까 상원에서마저 이제 만약에 블루웨이브가 일어나면 이제 바이든의 혹은 민주당의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좀 힘을 더 받겠죠. 근데 이것은 뭐 1월 5일 가봐야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여론은 뭐 조금 팽팽합니다. 아직 지금 뭐 50대 50인데 조지아주 주석이 관건인데. 근데 어쨌든 뭐 지금 바이든의 공약 자체가 다른 민주당 원래 민주당 후보보다는 조금 재정 부양 정책 규모가 낮고요. 당연히 이제 증세 규모도 좀 낮은 편이고 조금 중도의 입장에서 지금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됐기 때문에 원래 기대보다는 지금 조금 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이 뭐 프라이싱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년 1월 20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예정대로 조금 공화당이 어찌 보면 이제 방해 공작을 안 하고 조금 뭐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그 정책 그 어떤 플랜대로 조금 진행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올해 정도에 가까운 재정 집행이 내년에 미국 경제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공격적으로 내년에 재정을 푸는 국가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증시의 방향성은 어떻게 반응이 될까요? 섹터별로 반응과 함께 이제 바이든 정책과 맞물려서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바이든 대통령 뭐 잘 알려져 있듯이 뭐 친환경 에너지, 대체 에너지 쪽에 정책이 아마 중점을 둘 거고요. 특히 SOC, 미국의 노후화된 SOC 투자 쪽에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경기 민감주도 쪽으로 살짝 기울 가능성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도 결국 전체적인 마켓이 강세장을 이어가면서 진행될 거냐.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 사선의 그 상단 부분에 있는 섹터들이 어닝이 장기적으로 지금까지도 좋았고 앞으로도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뭐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업종인데요. 이런 애들이 유지가 되는 선에서
밸류에이션이 낮은 밑에 이런 그 전통주들이 올라올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1월 초에 이런 바이든의 정책이라든지 실제로 이제 1월 20일 취임해서 보니까 우리 시장의 기대가 너무 컸다. 그렇게 아마 경기가 그렇게 녹록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지는 재정 정책도 그렇게 과감하게 진행되지는 못한다. 이렇게 되면 조금 전체 시장이 꼬일 가능성은 있어 보이죠. 네. 사태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이제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 증시에 대해서는 1월 이후에 다시 한번 방향성 찾는 쪽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달러의 가치가 워낙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제 국가별로 대응 정책을 이야기를 할 때 비달러 자산 가치 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아시아 쪽에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국가별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국가별 투자 전략은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전히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선진국 증시가 가장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은 뭐 지적해 주셨듯이 달러 가치가 내년에 이제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가 아주 폭발적인 확장세에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목에서 아랫목으로 전체적으로 경기가 확산돼서 신흥국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뭐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선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가 워낙 천천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그렇다고 보면 신흥국 중에서는 한국, 대만, 중국 정도의 IT 비중이 여전히 높고 팬데믹의 극복에 대한 내성이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제한적으로 저는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달러 자체도 지금 완전히 초약세로 지금 바로 반전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동안 달러 약세를 움직여왔던 금리 차라든지 미국과 유로존의 부양 정책 혹은 통화 정책, 완화 정책의 어떤 그 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은 올해 달러 약세를 이끌어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소진됐습니다. 달러 약세 요인들이. 그래서 달러도 조금은 연말 연초에는 숨고르기를 하면서 내년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향후 어떤 전략을 세워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조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경기가 완전한 확장세는 아니다라는 전제를 아직까지는 좀 깔고 조금 지금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조금 낮거나 내지는 정책 어떤 그 테마에 맞는 어떤 트렌드에 맞는 좀 난테크주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면서 연말 연초를 진행하시는 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전 세계 증시가 정말 2차 상승 혹은 3차 상승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불마켓의 시작이다 한다면 다시 이제 그때 가서 메가테크주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비중을 높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신흥국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금 선별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고요. 선별적으로 어디 보세요? 네, 선별적으로는 한국, 대만, 중국이 가장 아시아라고 하면 가장 나을 것 같고요. 섹터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제 전체적인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뭐 그런 장이기보다는 연말 연초는 조금 더 조금 세밀한 어떤 뭐 핀셋 전략이라고 그럴까요? 뭐 좀 섹터 종목 특히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4분기에 실적이 찍히고 내년도 이익이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 업종에 조금 더 범위를 조금 좁혀서 이렇게 약간 막연한 개념적인 투자보다는 실적 위주의 투자를 하시는 게 뭐 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좀 그 정석 투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원론적인 말씀이시긴 하지만 숫자의 기본은 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정책과 맞물려서 움직이는 그런 섹터들 좀 우리가 선별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 방점을 두셨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한진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